안녕하세요. 샘물 작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 8주간 어린 왕자와 함께했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새로이 만나게 될 친구 모모. 이제 모모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에겐 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웃고 넘길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일, 때론 우리로 하여금 골머리를 썩히게 하는 무거운 일, 그리고 그런 다양한 사건들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두고 전개되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을 해주기 위해 적잖이 고민하곤 하지요. 오늘 우리의 문학적 갈증을 달래줄 친구는 모모입니다. 대단한 말락댕이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눈을 가지고 목사뼈까지 치렁치렁 내려오는 긴 치마와 헐렁한 남자 웃옷을 걸친 아이. 지금은 폐허가 된 낡은 원형극장에서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친구. 오래전 원형극장과 함께 지어졌던 둥근 기둥들, 성문, 무너진 단모퉁이 한 자락이 남아있는 바로 그런 도시에서 시작되는 모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즘 들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원형극장터에 모모라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근처에 사는 몇몇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모모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예, 이곳이 마음에 드니? 모모는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 작정이니? 예,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모모는 원형극장 터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결국 모모를 원형극장 터에 살게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모가 살고 있는 반쯤 허물어진 집을 깨끗이 치우고 정성껏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모를 위해 일부러 남긴 음식을 들고 왔지요. 모모에게는 이런 친절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자나 마을 사람들 역시 모모를 만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모모가 누구에게나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면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꼬마 모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였습니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더욱이 모모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모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사내아이 하나가 모모에게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않는 까나리아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일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모모는 일주일 내내 까나리아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까나리아는 즐겁게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모모는 이 세상 모든 것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개, 고양이, 귀뚜라미, 두꺼비, 심지어는
빗줄기와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각각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모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밤이면 모모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는 옛 원형극장의 둥근 마당에 혼자 앉아 거대한 정적의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러면 모모는 별들의 나라를 향해 열려있는 거대한 귓바퀴 한가운데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나지막하지만 웅장한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욱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람이 맞닥뜨린 사건을 마치 우리의 일인 것 마냥 고민하고 해결책을 궁리하지요. 그리고 때론 상대의 고민이 미련해 보여 적잖은 타박과 함께 여러 조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의 수고가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겠지요. 모모의 말 맞다나 많은 일들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도 쉬이 용납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오랜 고민을 하기란 무척이나 힘든 일이 되고야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갈수록 가까운 사람이 긴 고민을 마치고 마침내 깨닫기를 기다리기보단 무작정 우리의 생각에 근거한 간편한 길을 강요하고요. 하지만 어쩌면 큰 고민을 갖고 있는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해픈 위로나 확실한 길이 아닌 온전한 경청이 아니었을까요? 한번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두려울 만큼 닥쳐오는 온갖 간섭과 조언보다 힘있는 묵묵히 그를 지켜봐주는 한 줄기의 따뜻한 시선이요. 때론 그가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오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심을 다해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는 말로써 이끌리는 수동적인 선택에서 벗어나 읽어낸 지혜를 얻지 않을까요? 오랜 경청 끝에 지저귀기 시작한 카나리아처럼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뿐만 아닌 생각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니까요. 풀벌레 우는 소리가 유독 산뜻한 오늘,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샘물작가였습니다.